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O.J. 심슨이 최근에 이 주요 언론들을 또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O.J. 심슨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25년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 O.J. 심슨 사건 이건 너무나 유명하지만은 잠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25년 전 오늘 1994년 6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제이 심슨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풋볼 선수였죠. 그럼요. 거의 국민적 영웅이었다고 하죠. 네. 이런 오제이 심슨은 무릎 수술을 받은 뒤에 1978년에 은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1985년 오제이 심슨은 미모의 백인 여배우 니콜 브라운과 결혼하는데요. 결혼 생활 중에는 니콜 브라운이 오제이 심슨을 이제 그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오제이 심슨이 경찰에 체포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이 부부는 이혼하는데요. 그런데 1994년 6월 12일 밤 이곳에서 가까운 브렌트우드의 한 저택에서 니콜 브라운은 자신의 친구인 로널드 골드먼과 함께 흉기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후 경찰은 오제이 심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데요. 이 경찰이 니콜 시신을 발견하고 살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제이 심슨 집에 갔는데 그때 심슨의 차량에서 혈흔 등이 발견되면서 심슨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제이 심슨은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쳤죠. 네. 이 오제이 심슨이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하는 장면 생방송으로 보도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도망가도 결국에 잡히잖아요. 예, 네. 체포가 된 그 오제이 심슨이 와이프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세 개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것도 정말 떠들썩했죠. 그렇죠. 네, 오제이 심슨은 이른바 드림팀이라고 불린 유력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시킵니다. 이 변호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경찰이 흑인인 이 심슨의 살해 정황 증거들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인종차별 관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흑인이 9명이었고요. 히스패닉계 1명, 그리고 백인이 2명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의 이 같은 전략은 효과를 거뒀고 배심원단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심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오제이 심슨은 372일에 걸친 형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무죄로 풀려날 때 말입니다. 그 CNN이 법정 장면을 그대로 생중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중계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죄랍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어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그때부터 이제 뭐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그 후에 유족들이 낸 민사 소송에서는 이 죽음에 잘못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오제이 심슨 이 지금 사실은 그 부인을 살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거든요. 아마 8, 90%는 그렇게 생각할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오제이 심슨은 올해로 71살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이 그 25년을 며칠 앞두고 오제이 심슨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오제이 심슨은 라스베가스 자택에서 이 인터뷰에 응했고요. 인터뷰에서 거의 매일같이 골프를 친다. 그리고 자녀들과 접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Life is fine. 내 삶은 괜찮다. 생활은 좋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사건 발생 25주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오제이 심슨이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관심도 없었고 알려지지도 않았었잖아요. 네네. 2007년 그 후부터 좀 조용했는데요. 네. 2007년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라스베가스 한 호텔 객실에서 오제이 심슨이 스포츠 기념품 중개상 2명을 총으로 위협하고 기념품을 빼앗은 혐의로 그 다음해인 2008년에 최고 3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후 심슨은 9년을 복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17년 10월에 가석방됐는데요. 그 후부터는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먹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좀 남아 있어라라고 지인들이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심슨은 내겐 이 도시 라스베가스가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듯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듯하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네. 가석방 한 달 만에 오제이 심슨이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테이크 집에 들렀는데 그때 그 스테이크 집에서 오제이 심슨 입장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물론 그 후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반려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혼자 사는데 큰딸과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큰딸 아넬이 라스베가스에서 지내면서 상당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있고요. 이 오제이 심슨이 가석방 됐기 때문에 교정 당국은 심슨에게 둘째 딸과 셋째 딸이 부동산 업자로 있는 이 플로리다 주에는 갈 수 있다. 단거리 여행 정도는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좀 종종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친척들도 종종 방문한다고 하고요. 네. 이 밖에도 뉴올리언스의 흑인 판사, 검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오제이 심슨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그 스포츠 행사장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로부터 좀 그런 셀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제이 심슨이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체포되기 전에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쪽에는 연금에 대한 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아. 플로리다에 쭉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라스베가스 살고 있네요. 네. 이 71살이라고 그랬는데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풋볼 명예의 전당으로 이끌었던 오제이 심슨의 무릎 관절은요. 그 사이 인공 관절로 대체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안과 병원에서 이제 눈 그 라식 수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제이 심슨 하면 엄청난 재산, 재력가로도 유명했었는데요. 현재 그 재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이 오제이 심슨은 과거의 영광은 그저 추억일 뿐이다 라면서 재산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슨은 지금은 이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밖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1997년에 끝난 민사소송 결과로 피해자들에게 유족들에게 3,350만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죠. 네. 이 때문에 일부 재산이 압류돼서 경매에 넘어가긴 했지만 심슨은 배상금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연금은 우리가 말하는 소셜 시큐리티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네. 이 풋볼 리그의 선수들 이 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한 달에 1,000불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 살인 사건이거든요. 본인은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이나 자녀들 모두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아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제이 심슨은 우리가 생애 최악의 날로 돌아가서 다시 체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겠지 않느냐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나는 이 우리가 나쁜 게 없는 지역으로 부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긍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이야 뭐 살인 사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싶겠죠. 지금 뭐 네. 청취자분이 카톡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는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까 3,350만 달러 그것도 배상을 다 안 한 상황이고. 네. 이 니콜 브라운의 자매 이 타냐와 데니즈는 일단 기자의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에 응답하진 않았고요. 대신 또 다른 피해자, 이 로널드 골드만의 여동생은 달랐는데요. 킴 골드만은 오제이 심슨이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라면서 비아냥댔습니다. 네. 네. 지금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 변호인 중에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특히 아까 말씀하신 킴 골드만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킴 골드만이 이 네. 오제이 심슨 사건과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팟캐스트에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Dear Mr. Simpson, hello, it's me, Kim, Ron Goldman's sister.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킴 골드만은 오빠의 친구들, 사건 담당했던 그 형사들, 검사, 변호사들, 이 무죄 판결을 내린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2명을 차례로 인터뷰를 한다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2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 오제이 심슨의 유죄를 밝혀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제이 심슨이 죽은 다음에 밝혀질까요? 그러게요. 진실은 저 너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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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본인이 죽을 때쯤에 밝힐 수도 있어요.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100%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믿습니다. 10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